안녕하세요. 지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를 단일화시켜서 통제화하겠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 각 나라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민족주의라 그러면 민족주의인데 그 내셔널리즘적인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서로 맞대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상당히 자국 중심이라는 거죠. 그 반대편에 세계 통제를 하고자 하는 미국 민주당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민주당의 맨 처음 틀을 짠 것이 일본 우익 자금과 그리고 나치즘과도 협력을 한 예수의 카톨릭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사사카와라는 인물이 예수회면서 일본 우익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핵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까? 그것에 항상 고심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도 역시 동북공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일한국이 핵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썼을까? 그것은 이제 민주당 계열이 지금 중공과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사회에는 전체주의 시스템이지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탑 레벨이 너무 많이 부패했고 또 그 부의 분배가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동영 씨의 글인데요. 오바마 때 국무장관을 한 게 힐러리잖아요. 근데 힐러리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한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북한이 세계의 정세에 주기적으로 어떤 불협화음, 갈등 이런 걸 일으켜줘야만 이득이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군산업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김정일 쪽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핵 포기를 결정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2005년도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는 브레진스키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북한은 악의 축이다. 그리고 삼변회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브레진스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 악의 축으로 몰아가서 동북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에 몰두한 것은 사실은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고 그 지주가 브레진스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키신저옹은 오히려 미국 공화당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시켜서 어떻게 그 북미 대화를 단독으로 하고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윤석열 씨가 김한길 씨랑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씨가 김한길과 친하다 그러면 김한길이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한길이라는 사람은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발족 출범시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2014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김한길이라는 사람은 DJ 때에 굉장히 그 글솜씨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비서관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DJ가 그 가톨릭과 친하다는 거 하고 안철수는 부부가 다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금태섭이 나타나요. 금태섭도 이 당시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태섭으로는 뭐가 유명해요? 그 박원순 씨가 그 시장으로서 그 퀴어 축제를 막 허용하고 이랬을 때 거기 참가했던 사람이 금태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당세가 이렇게 있지만 모든 정당에서 지금 성소수자의 합법화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말할 거 없고 진보적인 정당도 더 그렇죠. 그래서 이 김한길 씨는 DJ와 친했으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정할 것을 권한 것이 김한길 씨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개신교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까지 그 당시에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거 다 찾아봐서 이런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정치세로 나온 사람들 오세훈도 가톨릭입니다. 박영선 씨도 가톨릭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치세가 후보로 나왔을 때 대부분 다 가톨릭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왜 그렇게 한국에는 가톨릭이 득세를 했을까?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2012년 10월 달에 UN 인권 이사회가 한국 정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정부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인권 그 위원회 같은 데서. 너무 놀랍지요. 근데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보니까 무려 2012년도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 UN 인권위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 조국이고, 그리고 나타난 것이 진보당 사람들 여지껏 계속 이 차별금지법 가지고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치세에 진짜 참 보수라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치판은 오로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보수세라고 그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언제 나올지 그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민주당의 큰손 하면 소로스잖아요. 이 소로스는 그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하고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돈으로. 근데 소로스의 배경은 로스차일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추진하는 것은 전자식 전체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NGO를 만들고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돈을 부어대고
이런 것이 소로스잖아요. 그리고 인구 축소에 들어서는 빌 게이츠의 화력이 놀랍죠. 인구를 축소해야 된다를 발설을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포메트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은 뭐 중세의 템플 기사단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바포메트는 사실은 사탄 숭배자들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두 뿔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 양성적인 염소를 뜻하고, 사단인 몰록을 뜻하고, 또 뿔 사이에 있는 오각형 별은 그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이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고대 비밀 결사의 상징이기도 하며, 또한 공산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바포메트가.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딱딱 되죠. 사탄 숭배자로 가톨릭이 많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뭐 애들을 소아성애하고 뭐 죽이고 피를 먹고 뭐 이런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사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가톨릭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새가 그런 새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오른손 두 손가락 위는 하얀 달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샘의 자손을 상징하고요. 오른팔에 쓰여진 무슨 글자가 솔브라는 글자가 있대요. 이거는 교회를 파괴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손 두 손가락으로 검은 달, 아래에 있는 검은 달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검은 달은 햄의 자손들을 뜻한다고 그러고요. 왼팔에 새겨진 코아귤라라는 거는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는 파괴해라, 교회를 해체시켜라. 하얀 달, 검은 달은 뭐냐면 뭉쳐라, 이런 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원적인 말인데, 즉 자신들은 굉장히 교회를 파괴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카톨릭세, 특별히 예수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요, 이 바빌론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도둑질을 사랑하라, 음란함을 사랑하라, 너희 주인을 증오하라, 진실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는 사랑해라, 뭐 이런 말을 아들들한테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상당히 사탄이 말할 것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이 가까이 하고 있는 세력도 역시, 혹시 그랬는데 역시나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치세라고 하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세력이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법을 뭘로 갔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집권을 다시 하면 그때 어떻게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